차가운 바람이 불던 늦가을, 정훈의 삼남매는 텅 빈 거실에 모였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공기만큼은 싸늘했다. 몇 달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낡은 사진첩처럼 그들의 관계는 삐걱거렸다. 앨범을 넘길 때마다 먼지처럼 풀풀 날리는 과거의 추억 속에서 이제는 골마버린 재산 문제가 불씨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겪었던 고통이 재산이라는 이름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남기신 집이랑 예금 어떻게 해야 할까? 마청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40대 중반의 민준은 가장이라는 책임감 아래 항상 동생들보다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둘째 지혜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응시했다. 30대 후반의 지혜는 독립적인 삶을 추구했지만 내심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린 셋이니까 똑같이 나누면 되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심한 듯 날카로운 기색이 스며 있었다. 막내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30대 초반의 정우는 줄곧 부모님의 곁을 지키며 간병해왔다. 똑같이? 누나, 솔직히 어머니 병원비랑 요양비는 내가 제일 많이 냈잖아. 게다가 형은 사업한다고 계속 돈 빌려갔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함께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불만이 배어 있었다. 정우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언제? 급한 불 끄느라 잠시 빌린 거지 다 갚으려고 했어. 그리고 난 어머니 모시고 살았잖아. 그 시간과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은 자신이 홀로 어머니를 모셨던 시간들이 그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컸다. 지혜는 어릴 적 어머니가 민준에게만 좋은 옷을 사주고 정우에게는 용돈을 더 줬다며 울분을 토했다. 형은 늘 엄마가 최고였고 정우는 막내라고 다 봐줬잖아. 나는 늘 알아서 잘해야 하는 애였어. 그녀는 어릴 적부터 느꼈던 차별이 이제야 터져 나오는 듯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오래전부터 쌓여온 불만과 서운함이 재산이라는 핑계로 폭발했다. 민주는 몇 번의 사업 실패로 인한 재정적 압박감과 어머니를 홀로 모셨던 외로움을 호소했고 정우는 자신만 희생했다고 생각했다. 지혜는 가족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늘 뒷전이었다는 피해의식에 시달렸다. 재산은 단지 불씨를 키우는 연료일 뿐 진짜 문제는 그들 안에 켜켜이 쌓인 감정의 앙금이었다. 대화는 끝없이 맴돌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아무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정우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문득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보시던 일기장이 생각났다.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꺼내든 일기장 속에는 어머니의 정갈한 글씨체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어머니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각자의 장점과 아쉬움을 담담하게 써내려가셨다. 민준아, 너는 내 든든한 맏아들이었다. 늘 가족을 책임지려는 마음이 컸지. 하지만 때로는 그 책임감에 너무 짓눌려 혼자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단다. 내 아들아, 너의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라. 지혜야, 너는 참 영리하고 똑 부러진 아이였지.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려 하는 모습에 대견하면서도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느꼈을까봐 마음이 아팠단다. 내 딸아, 너는 엄마에게 언제나 소중한 존재였다. 정우야, 너는 내게 가장 헌신적인 아들이었다. 힘든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어 정말 고마웠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너무 많은 짐을 지는 것 같아 안쓰러웠단다. 내 아들아, 너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잊지 마라.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내 자식들아, 너희는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내가 남긴 것이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지 않기를 바란다.
재물은 잠시 스쳐가는 것이지만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이름이란다. 부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렴.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란다. 정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니는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말씀하고 계셨다.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이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기장을 들고 형과 누나를 찾아갔다. 어머니가 이걸 남기셨어. 정우는 조용히 일기장을 내밀었다. 민준과 지혜는 망설임 끝에 일기장을 펼쳤다.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글을 읽으며 그들의 얼굴에도 후회와 슬픔이 교차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어머니의 사랑을 재산이라는 잣대로 평가하려 했는지 깨달았다. 어머니의 글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 대한 진정한 마음과 각자의 삶에서 겪었던 고통의 뿌리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민준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짊어졌던 부담과 외로움만을 생각했지 동생들의 감정은 헤아리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지혜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는 우리가 싸우는 걸 원치 않으셨을 거야. 나는 늘 엄마가 형이나 정우만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나도 똑같이 사랑하셨어. 그녀는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한 온기였다. 재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회복된 가족의 연대였다. 그들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속법과 유류분 등 법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들의 복잡한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뜻과 각자의 상황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분배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는 어머니를 모신 기간에 대한 보상 주장을 철회하고 자신의 목 중 일부를 정우에게 양보하기로 했다. 그는 재산보다 가족의 화합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혜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오랜 오해를 풀고 자신의 목 일부를 정우에게 양보하며 그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정우 역시 형과 누나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결국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받아들였다. 몇 주 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재산은 나누어졌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오해와 불신 대신 이해와 사랑이 그 자리를 채웠다. 낡은 사진첩은 더 이상 불씨가 아니었다.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추억들을 함께 나누며 웃을 수 있는 따뜻한 가족의 흔적이 되었다. 가을 햇살은 여전히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그 햇살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고 온기를 가득 머금고 있었다. 정훈의 3남매는 이 일을 계기로 더욱 끈끈한 가족이 되었다. 재산이라는 시험대를 통과하며 그들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가족에게 재산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물질적 가치를 넘어선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